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시은은 도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시은아, 미안해. 오빠가 또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게 했어. 도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시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도은의 오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다. 시은은 도은을 사랑했다. 오랜 친구에서 시작된 그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도은은 아직 그 남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은은 어린 시절부터 도은과 함께 자랐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도은은 항상 밝고 웃음소리가 청아한 소녀였다. 시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을 맡았다. 시은아, 너 없으면 나 어떡해? 도은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시은의 심장은 뛰었다. 하지만 도은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그 남자, 민준. 그는 도은의 가족처럼 여겨졌지만 시은에게는 적이었다. 민준은 도은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사랑은 소유욕이었다. 시은이 도은과 가까워지면 그는 질투를 보였고 결국 시은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시은과 도은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배정되었다. 연세대 캠퍼스에서 그들은 매일 만나 웃고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시은은 디자인을 전공했고 도은은 문예 창작을 했다. 도은의 글은 항상 시은의 마음을 울렸다. 이 글, 내가 영감이야. 도은이 그렇게 말할 때 시은은 붉어졌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도은의 삶에 끼어들었다.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로 돌아와 도은을 다시 찾았다. 도은아, 나 없인 안 돼. 그의 말에 도은은 흔들렸다. 그날 밤, 시은은 도은과 함께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다.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시은아, 오빠가 또 연락 왔어. 만나자고. 이 도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시은은 속이 타들어갔다. 왜 또? 너 그 사람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의 도은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이 오빠를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도은이 받자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다. 도은아, 지금 어디야? 그년 또 붙어있지? 시은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이상해졌어. 시은의 손이 떨렸다. 그년, 자신을 지칭하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도은이 전화를 끊고 사과했다. 미안, 시은아. 오빠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 하지만 시은은 알았다. 민주는 도은을 통제하려 했고 시은을 적으로 삼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도은을 압박했다. 시은이랑 끊어. 아니면 나랑 헤어져. 도은은 울면서 시은에게 왔다. 시은아, 나 어떡해. 오빠가 진심인가 봐에 시은은 도은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를 지킬게. 시간이 흘러 도은은 민준과 다시 사귀기 시작했다. 시은은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한강공원에서 혼자 산책할 때 시은은 도은의 빈자리를 느꼈다.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풍경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고독했다. 사회는 LGBT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은의 가족은 그녀의 감정을 알면 어떻게 할까? 엄마는 여자끼리? 그건 이상해, 라고 핥어였다. 시은은 블로그에 조용히 글을 썼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어느 날 도은의 연락이 왔다. 시은아,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그들은 익선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도은의 눈이 붉었다. 오빠가 나한테 청혼했어. 시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축하해.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도은은 울었다. 난 모르겠어.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에 시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도은아, 내 마음이 뭔지 알아. 나처럼 느껴봐.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도은은 민준의 집으로 갔지만 마음은 시은에게 있었다. 민준은 화를 냈다. 또 시은. 그년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지. 그는 도은의 팔을 잡았다. 너 내 거야. 도은이 밀치자 민준의 손이 시은의 사진을 찢었다. 인연 없애버려. 도은은 도망쳤다. 한강다리로 달려간 그녀는 시은에게 전화했다. 시은아. 나 올게. 시은은 한강다리에서 도은을 기다렸다. 바람이 차가웠고 강물 소리가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도은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시은아, 도은이 안기자 시은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도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너무 무서웠어. 내 사진을 찍고 나한테 시은 없애라고. 시은의 분노가 솟구쳤다. 그 새끼가. 도은아, 왜 그 사람한테 가? 도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 때문이야. 아빠가 오빠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엄마는 결혼 얘기만 하시고. 한국에서 여자끼리 사는 건 꿈 같아. 시은은 도은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야. 우리 같이 만들면 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은의 입술이 떨렸다. 시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너 사랑해. 오빠가 아니라 나랑. 도은은 놀라서 물러섰지만 곧 다시 안겼다. 나도. 느껴. 그런데 무서워. 그 후 며칠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명동의 골목 카페에서 도은은 시은의 손을 잡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좋았어. 학교 축제 때 내가 그린 포스터 보고 감동받았잖아. 시은은 웃었다. 너 글 때문에 내가 디자인 열심히 했어. 그들은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녹차의 쓴맛처럼 그들의 사랑도 달콤함 속에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은의 친구들을 통해 시은을 감시했다. 어느 날 도은의 핸드폰에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시은이랑 찍은 사진 봤어. 너희들 뭐야? 도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 사진이야. 하지만 민준은 추궁했다. 그는 도은의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도은이가 이상한 애랑 어울려요. 시은이란 년 때문에 도은의 아빠는 화를 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시은이는 착한 애잖아. 하지만 엄마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시은은 그 소식을 듣고 도은을 위로하러 갔다. 도은의 집 근처 공원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은아, 오빠가 부모님한테 다 말할까봐 무서워. 시은은 도은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곁에 있을게. 한국 사회가 우리를 이해 못해도 우리는 우리야. 그 말에 도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시간이 흘러 도은은 민준과 결혼을 포기했다. 오빠, 우리 안 맞아. 민준은 분노했다. 시은 때문이지? 그년이 너 세뇌한 거야. 그는 도은을 때리려 했지만 도은은 피했다. 그만해. 나 이제 내 거 아냐. 민준은 떠났지만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시은의 학교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도은을 유혹하는 레즈비언 새끼. 조심해. 시은은 그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과 친구들이 수근거렸다. 시은이 이상한가 봐. 시은은 도은에게 말했다. 숨기지 말자. 우리 사랑을. 도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인사동의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흩날리는 그날,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도은의 직장 상사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도은은 문예 관련 출판사에서 일했다. 도은 씨,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할 것 같아요. 상사가 말했다. 도은은 울었다.
죄송해요. 그런데 왜요? 상사는 모른 척했다. 시은은 도은을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고 했다. 여름이 다가왔다. 서울의 더위 속에서 시은과 도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에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도은이 말했다. 여기서 내 손잡으니 세상이 우리 것 같아. 시은은 정원이 이렇게라고 속삭였다.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은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주는 다시 나타났다. 그는 도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은아, 용서해. 나 잘못했어. 도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왔다. 꽃다발, 편지, 심지어 도은의 좋아하는 떡볶이를 가져왔다. 한국 문화에서 오빠는 여전히 강한 의미였다. 도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시은아, 오빠가 변한 것 같아. 시은은 불안했다. 믿지 마. 그는 통제하려는 거야? 한편 시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시은의 엄마가 도은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시은이가 요즘 이상해요. 도은이랑 너무 붙어있대요. 도은의 엄마는 그냥 친한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시은은 집에서 덤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털어놓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의 복수는 점점 심해졌다. 그는 SNS에 시은과 도은의 사진을 올렸다. 인연들 뭐하는 짓이야 라는 캡션. 댓글들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역겹네. 한국에서 이런 게 시은은 계정을 삭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도은은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라고 울었다. 시은은 잔이야. 우리 사랑 탓이 아니야? 세상에 무지 탓이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해변에서 도은이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비밀스럽게 시은은 웃었다. 좋아. 우리만의 서약. 그들은 모래에 하트를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읊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게. 제주의 일몰은 그들의 사랑을 비췄다. 돌아온 후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도은의 직장에서 기다리며 소란을 피웠다. 도은아, 나랑 가자. 동료들이 쳐다봤다. 도은은 그만해 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시은을 언급했다. 그년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상사가 개입했다. 도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은은 사표를 냈다. 쉬고 싶어요. 시은은 도은을 데리고 시골로 갔다. 도은의 고향, 충청도의 작은 마을.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논밭과 산, 전통 한옥의 평화가 그들을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사랑은 마음이야. 누가 뭐래도 라고 말했다. 도은은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나 여자 사랑해요. 할머니는 안아주었다. 그럼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민주는 추적했다. 그는 마을에 와서 도은을 찾았다. 도은아, 내 부모님이 나한테 다 말했어. 너 이상하다고. 도은의 아빠가 전화로 확인했다. 민준이가 청혼하려고 왔대. 도은아, 집에 와. 이 도은은 갈등했다. 시은은 가족이 중요해. 하지만 나 잊지 마라고 했다. 도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민주는 그녀를 설득했다. 시은이 끊으면 다 잘 될 거야. 도은은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시은에게 있었다. 밤에 몰래 시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은은 홀로 걸었다. 도은과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은의 메시지가 뜸해졌다. 민준의 압박이 도은을 옥죄고 있었다. 시은은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LGBT 테마의 일러스트로 가득했다. 부드러운 선, 감정적인 색채. 하지만 전시회에서 비평가의 마른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건 너무 대담해. 한국 시장에서 팔릴까? 도은은 민준과 약혼식을 올렸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텅 비었다. 민준은 도은아,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를 꽉 쥐었다. 약혼 반지가 무거웠다. 밤에 도은은 창밖을 보며 시은을 생각했다. 미안해. 배신한 기분이야. 시은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친구 지은이가 위로했다. 시은아, 포기해. 도은이는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시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은에게 편지를 썼다.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하지만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 편지는 도은의 손에 도착했다. 도은은 울면서 읽었다. 시은아. 민주는 편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아직도 그는 도은을 때렸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도은은 도망쳤다. 병원으로 직행, 시은에게 전화했다. 시은아. 도와줘. 시은은 달려왔다. 병원 복도에서 도은을 안았다. 이제 끝내자. 민준이랑 도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랑해.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민준은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의 가족은 민준이가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변명했지만 법은 엄정했다. 도은의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도은아, 왜 이런 남자랑? 도은은 털어놓았다. 오빠가 날 통제했어요. 그리고 시은이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침묵했다. 아빠는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시은과 도은은 함께 지냈다. 시은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 비빔밥. 한국 가정의 따뜻함처럼. 도은이 말했다. 내가 요리해주니 집 같아. 시은은 우리 집이야 라고 답했다. 그들은 영화 보기를 좋아했다. 한국 로맨스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도은이 물었다. 시은은 될 거야.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계속됐다. 도은의 직장은 소문을 듣고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 문제야. 시은의 전시회도 취소됐다. 테마가 논란이 돼 두 사람은 실직 상태가 됐다. 돈이 떨어지자 알바를 뛰었다. 카페에서 도은은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지만 속은 아팠다. 시은은 그래픽 프리랜서로 버텼다. 민주는 출소 후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들의 이야기를 왜곡해 올렸다. 배신당한 남자 이야기, 레즈 커플이 내 약혼녀 훔쳐 댓글들이 폭발했다. 혐오 발언, 위협. 시은의 집에 돌팔매질이 됐다. 유리창이 깨졌다. 도은은 이사 가자라고 했지만 시은은 도망치지 마 맞서자. 그들은 LGBT 지원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작은 센터에서 상담사가 말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 여러분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 그들은 모임에 참석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다. 우리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사랑이 이겨.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명동에서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도은이 말했다. 시은아,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끼리. 시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좋아. 새해가 밝았다. 시은과 도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 지은이와 단체 멤버들만 초대했다. 한옥 카페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서약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할게. 반지가 오팔 빛났다. 한국의 전통음악, 가야금 소리가 울렸다. 그날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됐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도은의 부모님을 설득하려 왔다.
도은이가 이상해졌어요. 치료받아야 해. 부모님은 동요했다. 아빠가 도은을 불렀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다시 생각해. 도은은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울었다. 여자끼리.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한국의 체면 문화가 가족을 갈라놓았다. 시은은 도은을 지켰다. 가족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부모님 집에 갔다. 식탁에서 시은이 말했다.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도은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아빠는 한참 침묵하다 시간 줘 라고 했다. 엄마는 먼저 민준이 처리해 라고 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시은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시은은 도은이 선택이에요 라고 답했다. 민준은 폭발했다. 그는 테이블을 뒤집고 도은을 끌고 나가려 했다. 너 내 거야. 아빠가 막았다. 민준아, 그만. 혼란이 일었다. 도은은 못 봐. 끝났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떠났지만 그날 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그의 어머니가 도은에게 전화했다. 민준이가 너 때문에. 도은은 죄책감에 무너졌다. 내 탓인가? 시은은 도은을 안고 말했다. 아니야. 그의 선택이야. 우리는 살아야 해.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겨울, 눈 쌓인 산책로에서 손잡고 걸었다. 함께라면 다 이견. 도은의 미소가 돌아왔다. 봄이 왔다. 도은의 부모님은 변했다. 아빠가 말했다. TV에서 LGBT 드라마 봤어. 이해하려 해. 엄마는 손주는? 입양하면 되지라고 웃었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다. 시은의 가족도 알게 됐다. 엄마는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면 지라고 했다. 민주는 재활을 시작했다. 그는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행복하길. 도은은 용서했다. 너도 잘 살아. 그 편지가 끝이었다. 시은의 디자인 작업이 인정받았다. LGBT 테마 전시회가 열렸다. 갤러리에서 도은이 곁에 서서 박수를 받았다. 내 작품, 내 마음 그려. 언론이 보도했다. 젊은 디자이너의 용기 있는 메시지. 그들은 스타가 됐다. 아니, 용감한 커플이. 여름, 그들은 다시 제주로 갔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 바다에서 웃고 구름을 봤다.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이야. 시간이 흘러, 가을. 시은과 도은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 다리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꽃 피었다. 도은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했다. 그녀의 소설 강가의 약속이 출간됐다.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감동적이고 인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 우리 이야기야.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용기 줬어요. 시은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브랜딩. 사랑은 자유야 라는 슬로건. 클라이언트들이 늘었다. 그들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며 키스하고 밤에 안고 잠들었다. 한국의 바쁜 삶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안식처였다. 한 해 후, 도은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결혼식 다시 올려줄까? 아빠가 웃었다. 엄마는 요리를 해왔다. 둘 다 날씬해. 잘 먹어. 가족 식사가 따뜻했다. 시은의 엄마도 왔다. 우리 며느리들. 그 말에 모두 웃었다. 민준의 소식도 들려왔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상담사로 일하며 자신의 실수를 반성했다. 도은 씨, 감사해. 내가 날 깨우쳤어. 도은은 잘 지내라고 답했다. 용서의 힘, 그것이 인간성이었다. 겨울, 눈 내리는 한강 다리. 시은과 도은은 그곳에 섰다. 여기서 다시 시작됐지. 도은이 말했다.
시은은 영원히 함께라고 했다. 강물은 흘렀고 도시 불빛은 밝았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변화처럼 천천히 피어났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작은 변화가 있었다. LGBT 권리 운동이 커졌고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시은과 도은은 그 선두에 섰다. 강연에서 도은이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청중이 박수쳤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지은. 엄마들, 사랑해, 지은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은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봄 벚꽃 축제에서 세 사람은 손잡고 걸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시은이 속삭였다. 이게 우리 행복이. 도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은 아픔을 넘어 희망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